그 다음 우리 3교시 이제 점심을 일단 먹어. 우리 지금 여러분들 같이 수능장에 와서 현장 체험 학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탐 때 이제 어떤 기분이 드냐. 일단 어떤 기분이 들지? 시험 보기 전에? 이따가 저녁 뭐 먹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국어 수학 했잖아. 이제 영어에 관한 얘기를 해보자. 너 영어 공부법 특별한 거 있었던 거 같아? 영어 공부법 너 저 표정 봐라. 저 기만한 저 표정. 나 영어 잘한다고 그런. 아니야. 그건 아닌데 어. 운 좋게도 초등학교 때 영어권에서 살아서 수능 영어 공부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나 따로 공부법을 따로 사실 갖고 있진 않아. 어? 사실 서울대를 준비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올해부터는 좀 바뀌었는데 원래는 영어가 1등급, 2등급, 3등급을 맞아도 큰 타격이 별로 없어. 맞아. 수능 영어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좀 부담을 안 갖게 공부하게 되는 것도 있긴 있을 건데 그럼 음. 너는 외국에서 확실히 초등학교 때 영어를 공부한 게 수능 때도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거야? 여기서 조금 유의미하게 좀 짚고 넘어갈 거라고 말을 하자면 사실 내가 문법이랑 단어가 엄청 약해. 그냥 말하거나 뭐 글을 쓰거나 이럴 때는 뭐 찾아보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식 문법이라고 하나? 약간 그런 거에 되게 약한데 그럼에도 내가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지문의 주제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야. 뭐 문법도 잘 모르고 뭐 가끔 모르는 단어도 있겠지만 맞아. 그 지문의 주제는 파악이 된다는 거잖아. 맞아. 영어 선생님들이 입이 닳도록 말하잖아. 이 지문의 주제를 뚫어내라. 근데 나를 예시로 사실 보면 주제만 빼내도 어쨌든 문제가 되게 정답이랑 근접하게 갈 수 있었던 거잖아. 그런 의미에서 좀 영어 지문도 역시 주제다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확실히 너가 문법이나 단어 이런 것보다는 회화 쪽에 좀 더 자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문이랑 대화를 하면서 쟤가 무슨 말하지? 이런 주제를 좀 더 파악하려고 집중을 했다는 거잖아. 지문의 그렇지. 주제를.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됐고 그래서 영어 공부법은 너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일단 주제를 조금 중심적으로 생각해봐. 뭐 맞아. 정도? 주제가 결국 답이랑 직결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과목별 공부법도 알아보고 너가 N수 때 했던 공부 방법도 알아보고 현역 때나 재수 때는 조금 별로 안 좋았지만 3수 때 괜찮았던 공부 방법들 이런 거 되게 많이 얘기를 했잖아. 들으면서 나는 느꼈던 게 너의 공부 방법들이나 뭐 3수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너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계획 세우기나 플래너 세우기가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너만의 그런 플래너 쓰는 방법이나 꼭 유의했던 점 이런 거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플래너를 쓰는 방법이 약간 뭐 특이하진 않았어. 근데 플래너를 그만큼 중요시 여겼어. 가장 먼저 수능 전에 내가 할 걸 다 썼어. 정확히 맞출 순 없지만 문제집 얼마나 풀 거고 개념 뭐 얼마나 돌릴 거고 몇 개의 강의를 들을 거고 이런 거를 세워. 그러면 6평, 9평 전에 내가 얼마나 해야 될지 대충 감이 잡히잖아. 또 그것도 세워. 되게 큰 단위까지 다 세워놨었구나. 그러면 9평 전에 이만큼 해야겠다. 그럼 이제 당장 다음 달에 해야 될 게 또 생기겠지. 다음 달까지 뭐 몇 단원까지 끝내겠다. 무슨 문제집을 끝내겠다. 그러면 이번 주에 또 생기겠지. 오늘 게 생기겠지. 그래서 세우자마자 오늘 할 일을 했었던 것 같아. 플래너의 작은 장점이지만 하나를 얘기하자면 지울 때 또 쾌감이 너가 한 거를 성공해서 지울 때 그래서 나는 진짜 뭐로 버텼냐면 플래너에 내가 쓴 게 막 쫙쫙 그어져 있잖아. 그거 보고 버텼어. 열심히 했네. 약간 이런 느낌.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언제나 여유 시간을 놔뒀으면 좋겠어. 이게 또 쉬는 시간이랑은 또 다른 개념인데 내가 계획대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 계획이 밀리고 쌓이다 보면 나중엔 진짜 어떻게 손 쓸 틈이 없게 되잖아. 그걸 위해서 일주일이나 뭐 한 달에 내가 밀린 걸 처리한 날을 따로 빼둬. 그게 아까워 보이지만 나중에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거야. 내가 더 하고 싶었던 거, 더 보완하고 싶었던 거 해야 됐는데 밀린 거, 그게 우선이겠지. 그런 걸 해두는 날을 따로 빼둬야 조금 수험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계획을 세울 때 당시에 너가 세운 그 계획이 못 이루어졌을 때도 대비를 해서 맞아. 그거를 할 시간까지 계획을 세웠다는 거잖아. 나는 너가 그렇게 계획성이 있는 남자인지 나 오늘 처음 알았네. 딱 계획 요새 세우게 왜 그렇게 생겼잖아. 변한 거지? 우리가 보통 평소에는 이 촬영을 할 때 뭔가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물어봐. 근데 내가 오늘 너한테 꼭 묻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시험이 좀 가까워지고 있잖아. 수능 시험 자체가. 그래서 단순하게 이 공부 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뿐만이 아니라 정말 시험장에서 실전적으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 국어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너도 알겠지만 국어는 정말 가장 많이 긴장이 되는 시기. 아침에. 그래서 이때 그리고 너도 나도 사실 서로 국어 점수 알지만 되게 엄청나게 좋은 점수로 국어를 사실 들어왔고 너만의 그런 게 있었어? 국어 푸는 방법이나 혹시 국어 시험장에서 했어야 되는 행동 이런 것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그 문제랑 나 빼고 다른 건 다 배제를 시켜야 된다. 그 어떤 외적 요인도 나를 방해하지 않도록 좀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문을 푸는 순서, 내가 어떤 지문을 버려야 하는데 이게 어떤 순간이어야 될지 이거를 봐봐. 수능 시험장에서 생각한다고 생각해봐. 이걸 버려? 그럼 대학도 버려지나? 이런 생각이 들어. 맞아.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이 정도 시간에서 이 정도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이거는 버린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 내가 오로지 그 문제랑 내 실력을 딱 비교해 볼 수 있어. 맞아. 특히 시간이 엄청 중요한 과목이잖아. 그래서 시간에 대한 기준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잡아놓는 게 좋아. 나 같은 경우는 화작문이었는데 화작문이 15분 안에 안 끝났다. 바로 넘어가. 아, 그냥 푸다가? 왜냐면 내 경험상 화작문이 15분이 넘으면 다른 것도 다 망했거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조금 명확하게 세워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 국어 시험 자체를 들어갈 때 근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 컨디션이 엄청 많이 타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이 타도 긴장이 돼도 음. 절대 변하지 않는 그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 맞아. 시험장.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걸 많이 안 세워. 난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게 좀 이런 느낌이잖아. 우리가 전쟁 나가는데 이 무기를 언제 쓸지, 이 무기를 먼저 쓸지, 뭐 어떤 작전을 먼저 쓸지에 대한 거를 맞아. 고민 안 하고 그냥 가서 거기서 맨땅에 헤딩을 받고 있어. 맞아. 그게 문제인 거거든. 그래서 정말 시간대별로 나도 진짜 거의 다 짜놨거든. 나 같은 경우는 1번부터 10번까지 풀고 문법 5개를 안 풀었어. 그리고 비문학을 다 풀고 그 다음에 문학도 나는 소설 먼저 풀었어. 왜냐면은 비문학이 읽는 거잖아. 그래서 소설도 읽는 거잖아. 그래서 그 템포를 같이 가져가려고 화자까지 비문학, 문학 3문, 그다음에 문학 운문을 풀고 마지막에 문법을 풀었거든. 나 같은 경우는 나한테 그게 맞아서. 근데 사실 너도 나도 각자에게 맞는 다르지. 그 시간 패턴이나 이런 것들 딱 정해놨잖아. 근데 이걸 많이 안 정해놓고 시험장에 들어간단 말이지. 맞아. 무조건 정해놔야 되거든. 국어에서 지문 읽을 때는 어땠어? 뭐 한 번 읽을 때 나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한 번 읽을 때 잘 읽으려고 했던 것 같아. 2번 읽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긴 하거든. 그게 이상적이지. 근데 너 같은 경우도 혹시 그런 것도 생각했어? 이제 시험장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인데 한 번 읽을 때 잘 읽자라는 너무 뻔한 말을 머릿속에 계속 되녔으면 좋겠어. 진짜로. 왜냐면 이게 안 돼. 진짜 안 돼. 내 인생이 걸린 시험인데 한 번이라도 한 글자라도 더 빨리 읽고 풀고 싶잖아. 억눌러야 돼. 정말 억눌러야 돼. 뒤 지문을 못 푸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지문은 꼼꼼히 읽는다라는 마인드로 가져야 내가 원래 풀던 만큼 나오는 것 같아. 국어 푸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지금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했던 것 같고 그치. 여기 있는 내용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수능 가기 전 적어도 2주 전에는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능 2교시에 뭐 봐? 수학부지.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사실 그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겠지만 국어 시험 딱 끝나잖아? 긴장 다 풀립니다. 맞아. 일단 갑자기 소풍 온 기분 들고 오늘 옆반에 오늘 점심 엄마가 생각나고 맞아. 옆반에 있던 내 고등학교 내 중학교 동창 막 맞아. 생각나고 그제서야 보여. 그런 상태에서 수학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수학은 내 생각에는 시험장에서는 내가 뭔가 막 새로운 걸 막 잘 푼다 이런 것보다는 풀 수 있는 거를 안 틀리는 게 더 중요한 거 같아. 수학도 당연히 국어처럼 시간에 대한 기준은 역시나 정해져 있어야 돼. 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40분 안에 다 풀고 나머지 시간에 킬러랑 검산에 투자를 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검산을 어떻게 하냐, 검산할 시간이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검사는 사실 필수야. 내가 설령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한이 있더라도 검산해야 되는 문제는 분명 있다고 생각해. 나 때는 확통은 무조건 2번 이상씩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 내가 그때 선무기를 만났더라면 난 선무기의 선배였겠지. 여기서 검산을 좀 잘못 이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똑같이 푸는 거를 반복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반복하면 똑같은 거 또 틀린다. 5 곱하기 4 24만 거 다시 해도 수도 23만 맞아. 거. 많은 애들이 야 이거 검산해야지 하고 체크하고 넘어간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 맞아. 다들 있을 거야. 검산이라는 거는 내가 돌아가서 그 문제를 진짜 처음 봤다고 생각을 하고 푸는 거야. 맞아. 그랬을 때 답이 맞으면 안심하고 체크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다른 방법으로 푸는 거지. 내가 풀이 1이 있었다면 풀이 2로도 풀어보고 풀이 3으로도 풀어보고, 그럼 내가 더 확신 있게 답을 정할 수 있겠지. 내가 어떤 유형을 검산하고 언제 검산할지도 다 정해져야 한다는 거야. 맞아. 내가 이걸 못했던 것 같아. 생각해보면. 나도 생각해보면 좀 나중에서야 하게 됐지만 너무 자만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안 풀리면은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또 수학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맞아. 왜냐면 거기서 딱 몰입하는 순간 딱 고개 올리면 20분 뒤가 있어. 그리고 진짜 눈물 납니다. 제가 20 때 진짜 눈물 날 뻔했거든요. 수능 시험장에서. 내가 못했던 거 딱 2가지. 첫 번째, 못 넘어갔어 문제를. 맞아. 내 기억에 그 17번 쌍곡선 문제였나 그랬을 거야. 그게 갑자기 안 보여가지고 뭔지 그날 알아. 그거 놓쳤고. 그다음 2번째, 내가 확통 검산을 너무 안 했어. 그러니까 확통을 보는 친구들은 검산을 좀 했으면 좋겠고, 확통 안 보는 친구들도 내가 평소에 좀 약했던 유형이다. 그러면 좀 검산해봅시다. 그런 유형들이라도. 그리고 절대 시험장에서 도전하지 마세요. 원래 못 풀던 것들이 갑자기 수능장에서 풀리지 않아요. 제발. 그 다음 우리 3교시 이제 점심을 일단 먹어. 우리 지금 여러분들 같이 수능장에 와서 현장 체험 학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심을 정말 소풍처럼 먹는 친구들도 있고 혼자 먹는 친구들도 있죠. 저는 되게 좋았어요. 네, 저도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엄마 집밥이 많이 못 먹었고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졸렸다고요? 저는 좀 졸렸어요. 인생을 건 시험에서? 살짝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영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풀었는지 우리 원어민 최선목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영어도 사실 국어와 마찬가지로 절대 지문을 빨리 읽지 말자. 어쨌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지문을 절대 빨리 읽지 말자. 맞아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차 있었을 때도 빨리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랐어. 맞아요. 근데 수능 시험장에서는 아까 국어에서도 말했듯 더 빨리 읽게 돼. 이거 무조건 명심해야 될 것 같고,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자주 틀리는 또는 내가 엄청 어려워하는 유형이 어떤 건지 알게 될 거야 사실. 그러면 내가 시간이 부족할 때 버릴 유형들을 그냥 정해버려. 이게 왜 정해야 되냐면 내 뒤에 7문제가 남아있을 때랑 5문제가 남아있을 때랑 느낌 다르죠. 지금 풀고 있는 이 문제의 정답률은 정말 많이 달라져. 맞아. 지금 절대평가잖아.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 근데 문제가 많이 남았어 그러면 이거 어차피 안 풀 거야. 그러면 다시 내가 아까 말했던 절대 빨리 읽지 말자를 되뇌이면서 버릴 생각하고 천천히 풀어나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영어는 좀 특이한 점이 다른 과목이랑 다르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유형을 보잖아. 듣기도 맞아. 보고 읽기도 보고. 들을 때 문제 푸는 애들 있잖아. 나는 듣기 하면서 읽기 문제를 굳이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왜냐면은 절대평가는 나는 1, 2점 안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좀 잘 집중해서 그 듣기 한 문제 한 문제 정말 소중히 생각해달라.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어. 마지막 딱 영어가 끝났어. 그럼 우리 한국사를 보지. 한국사가 끝나고 물론 우리는 한국의 역사를 사랑하지. 한국사는 수많은 인강 선생님들이 거기 찾아보고 과탐 때 이제 어떤 기분이 드냐. 일단 어떤 기분이 들지? 시험 보기 전에? 이따가 저녁 뭐 먹지? 와 이미 난 붙었다. 과탐 볼 때 그냥 힘들잖아. 맞지. 아니 사실 과탐 볼 땐 이제 개념 외우느라 정신없지. 너 시험장 가서 이렇게 개념을 가져갔어? 과탐 때? 과탐만 봤어 사실. 진짜? 나는 시험장에 아무것도 안 들고 갔어. 이게 오수쯤 하면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과탐 볼 때 나 사실 이렇게 생각해. 정말 당신이 최상위권이다. 그럼 난 원과목은 절대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개인적으로. 투과목은 틀릴 수 있어도 난 원과목은 수능에서 틀려본 적이 없는데 1, 8 때부터는. 근데 이제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내가 과탐을 좀 틀렸던 시절에 난 이랬었어. 과탐 시험 들어가기 직전에 이것만 보면 끝난다. 이 마인드로 시험을 보니까 내가 실수를 자꾸 하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뭔가 내려놓게 돼. 그때 당시 내 친구가 걔는 결국에 부산대 의대를 갔는데 정시로 걔가 나한테 그때 했던 말이 영씨가 과탐 때 아직 안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봐야 과탐 점수가 좀 오르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좀 그걸 굉장히 많이 되새였던 것 같아. 과탐 시험 직전에 내가 이거 보면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내가 여기서 수능 뒤집는다 하는 마인드로 좀 탐구를 들어가니까 확실히 성적이 팍 올랐었어. 실전에서. 근데 이 마인드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파격적인 얘기 해볼게. 과탐 문제를 풀 때 내가 1초 딱 보고 안 풀린다 싶으면 바로 넘어가. 진짜? 바로 별표를 치고 넘어가.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문제수는 보다 많이 안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갑자기 팍 줄어버리니까. 알다시피 과탐은 기본 개념 문제가 많잖아. 그래서 내가 딱 봤을 때 이거 뭐 안 풀린다. 생각이 잠깐 안 난다. 바로 별표 치고 넘어갔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불안감도 많이 좀 줄일 수 있고 시간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 왜 이게 가능하냐면 단순 개념 문제도 존재하고 문제가 적잖아. 내가 어떤 문제를 별표 쳤고 어떤 문제를 한 번 더 봐야 되는지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과탐을 되게 효율적으로 치를 수 있을 것 같아. 되게 좋은 것 같아. 사실 우리 시험 푸는 거 관련해서는 지금 쭉 얘기를 했어. 근데 너도 알겠지만 나는 수능이 좀 되게 힘든 시험이라 생각하는 게 조금 어린 친구들이 보잖아. 그렇기 때문에 멘탈이 굉장히 많이 흔들려. 그게 그리고 점수로 직결이 된단 말이야. 근데 너는 그래도 30대는 좀 확신을 가지고 쫙 밀어붙여서 쫙 했잖아. 너만의 멘탈 관리 방법이나 뭐 루틴 같은 게 있었던 거야? 얘기를 또 꺼내도 될까 싶어.